가포초등학교의 임승용 선생님께서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의 매우 생생하고 현실적인 사례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승용 선생님께서는 수년째 학교폭력 예방교육 서포터즈단 지도교사로 활동하셨으며 특히 올해 초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그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임승용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가포초등학교 교사 임승용입니다. 네, 지금 우수 사례라고 발표가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우수 사례라고 이야기 드린 적은 없었고 그래서 현실 사례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 사례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제가 처음에 사례 공유를 의뢰받았을 때 저희 학교는 성공적이지가 않아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다. 2학기 때 새로 한번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사례지 우수 사례는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한청원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지금 책임교육을 처음 겪다 보니까 많은 오류나 실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를 전달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문화 책임 규약 현실 사례 발표입니다. 우수 사례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잠시 기분 좋게 계셔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도 여러분들이 놀러를 많이 못 가셨을 것 같아서 지금 고양이가 기분 좋게 우리 바캉스를 즐기는 사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수립 첫 번째는 수립 1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1학기 동안 이렇게 1학기라기보다는 3월 달부터 이제 5월 달까지 진행한 내용을 안내 드리고자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환류에는 이게 아쉬워요 라는 이야기로 저희 학교에 아니 반대로 말하면 제가 했던 거에 대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 재수립에는요. 다시 도전해요 라는 말에 의해서 이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책임 규약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시하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간단하게 안내드리면요. 제일 첫 줄 학교 구성원, 학교, 학생, 보호자, 학부모, 교직원 이 함께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책임 규약을 갖다가 준비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모두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제 운 좋게도 작년 11월에 장학사님의 내년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이 중요하게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11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1월, 2월부터 정말 세세하게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시를 3, 4월에 시작하였는데요. 환류 때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방향이 잘못된 건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준비는 모든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을 처음 받았을 때 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11월에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보고 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선행연구 조사와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까 말했던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파일과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모두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시작한 어울림 서포터즈와 학생회 그리고 학생 5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2024 학년도의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이름에 맞게 학부모 소통 창구도 마련하고자 노력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와 같이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창구를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단합력,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공모사업 역시 민주시민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함으로써 교직원 단합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서는 가이드북과 사례를 분석하였고요.
학생들을 위한 준비로는 자치회, 저희 본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70 몇 명이 되었고요. 올해는 한 150명 더블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렇게 150명이 되어도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 자치회를 하였기 때문에 전교생과 함께하는 모임을 연계하였고요. 학생 동아리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연계하였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준비는 학교 교육 행사에서 이제 의견 공유 자리를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학부모 동아리 공모 사업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을 위한 준비는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중점 학교를 운영하여서 교직원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자. 그리고 학생만 공모전을 하면 안 된다. 교직원도 공모전을 해보자 해서 공모전 및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일반적인 계획 시기와 방법을 똑같이 운영하고자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실시된 내용입니다. 학생 안내는 한 자리 모임을 통해서 운영에 대한 2차례의 언급과 학급에서 별도의 안내를 부탁드렸습니다. 학부모의 안내의 경우 교육과정 설명회 그리고 학부모 동아리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안내하였고요. 교사의 안내는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 그리고 민주적 교직원 회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안내를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죠. 네, 그래서 이제 실시를 받아보았습니다. 학생은 네이버 폼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받았고요. 학부모의 대상으로서는 학교 종이 앱이나 아니면 출력 알림장을 활용하였습니다. 교사의 대상으로는 네이버 폼을 활용한 공모전을 실시하였는데요. 그 운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였으나 결과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참패였어요. 학생 참여 결과는 전교생이 76명인데요. 물론 중간중간 전학생이 많이 왔지만 초기에는 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1명이 제출했어요. 와, 굉장한 성과인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이제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유의미한 내용으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한 5건 정도가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사이좋게 지내요, 뭐 학교폭력, 퇴장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학부모 참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0건이 나왔어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차례 동료와 푸시 알림을 통해서 2%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2%라고 말하는 건 3건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교직원 참여 또한 3건이 들어왔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핑계를 두자면 저희 학교가 이제 더블로 학교가 커지다 보니까 조금 바쁜 일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에 제가 이게 사례가 될까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사례로는 만족하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2학기 때 다시 시작했다. 그동안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자치회와 동아리 주도로 자치 모임에서 안내를 해왔어요. 안내를 충분히 하다 보니까 참여는 많았지만 그 안내가 아무래도 홍보 중심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결과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참여는 많이 했지만 학부모들이 바쁘시잖아요. 제가 안내를 하고 추가적인 안내를 더 드린다는 생각에 조금의 여유를 두고 공모를 시작했더니 학부모들이 많은 기억에서 잊혀졌던 것 같아요. 교직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가 적었는데요. 학생들의 학급 수가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매주 1명, 2명씩은 전학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이 많다 이런 핑계로 좀 저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교원들은 이거 왜 해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 그리고 효과성, 백신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교가 그 학교 폭력이 작년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관심이 좀 적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모전이다 보니까 상품은 거창했습니다. 저희가 상품은 정말 거창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른말 적기에 조금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학부모는 마찬가지로 뭐지? 뭘까라는 게에서 이제 무관심과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조금 더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쉬운 걸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의 부재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이 문구가 학교폭력 예방 문구에 나열돼 있을 뿐이지 이 책임교육과는 조금 동떨어진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끼워넣기가 아닌 책임 규약을 위한 수업이 필요하고 이걸 위한 연수, 학부모, 교원 연수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교육과정 설명회 그리고 자치 활동에서 안내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해도 함량을 첫 번째 필수 역량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감신도였습니다. 본교가 학교 폭력 사안에 이제 사안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제가 안내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2배로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면 3배까지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형성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관심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도 향상입니다. 학교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학생, 학부모들 사이의 소통의 부재, 다툼 이런 것들이 본교가 아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 행사에 대한 기대감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형식적인 행사에서 조금 타파해보자, 다양한 교육 활동을 운영해보자라는 생각을 조금 생각을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6월부터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을 제대로 교육해보자라는 생각을 먼저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교과 교육 재구성을 먼저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갖다가 안내를 할 때 그냥 학생들을 모아놓고 5분, 10분 그냥 PPT도 없이 한글 파일을 쭉 늘어놓고 안내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조차도 PPT조차도라고 말하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요. 어울림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 가지 PPT와 학습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다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1차시 이상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실시해 보자 해서 방학 중에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선생님들과 생각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많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계적으로 열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제공해보자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가 기대되는 학교 행사를 운영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행사해보자 하면 학생들이 뭘 하지라는 한숨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와라는 느낌에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조금 다운된 기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학교 행사를 조금 더 진행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의 의사소통 확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 앞에서 앞선 발표회 강의 분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게 교직원의 의사소통 그리고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 간의 의사소통을 넓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어과의 재구성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실천 의지를 공언할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달이 아닌 수업으로 학생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연수 특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학부모한테 안내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이제 실천하는 체험 과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가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도 2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 실시했던 학생 주도적 참여 활동 교육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사례 발표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캐릭터를 너무 귀엽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캐릭터를 올해는 꼭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캐릭터 공모전을 먼저 실시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꽃냥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우리는 좀 더 큰 인형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장작 7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인형탈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 굿즈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포토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지만 포토전이 기존의 포토전은 현수막만 있지 우리는 현수막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조명 등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인생 4컷 이상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학교에서 공모 사업이 제가 운영하는 것만 7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선생님들과 합치면 가뿐히 10개는 넘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이제 이것 또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이 아닌 매주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셔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생 주도의 공모전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학교 사랑 노래 만들기, 캐릭터 만들기, 사진 콘테스트 등 학생들이 처음에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고민을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학생들이 제안하는 공모전이 많았습니다. 이런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서 책임 교육이 조금 더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밑바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존중과 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요. 옛날에는 이런 공모전을 하면 학생들이 나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참여 수가 너무 많아서 심사에 곤란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지로 한번 학생들의 생각을 바꿔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교사의 의사소통 확장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번에는 학교 처음으로 1박 2일 워크숍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았어요. 지금 5성 믿고 따라와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요. 이 5성이 5개의 별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의 성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아래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학교 교장 선생님의 얼굴을 막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복권 줘봐요처럼 학교 복권도 하고 있고요. 왜 공모전만 학생들한테 선물을 줘야 돼?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잔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어마어마하게 만들려고 노력 중이고요. 2학기 때는 더 많은 예산을 펑펑 쓰면서 선생님들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 다시 도전할 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까처럼 이해도 부족, 참여도 부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지금 10월 달에 다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최대한 참여하여 공감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책임 규약 선정 및 서약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참여고요. 두 번째가 공감이고 마지막이 실천입니다. 제대로 된 실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공고를 할 건데 이 공모전 공고는 아까 말했듯이 재구성 수업을 충분히 진행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수업을 하기에는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모든 수업에 들어가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1학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머리로 1학년이라길래 다들 당황스러워 하실 거겠지만 저는 지금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1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1학년 수업이 마치고 나면 5, 6교시에 다른 학년들의 수업을 종종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한번 책임규약 재구성 수업을 만들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번 실시해보고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제 스스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시행을 홍보를 충분히 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는 면대면 홍보를 실시하고자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소규모 홍보. 왜냐하면 이게 대규모 홍보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교원 대상은 아까처럼 조금 화끈하고 화려한 이제 선생님의 협의체와 공모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장의 선정 같은 경우는 너무 교사가 침범하지 않고 학생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공개 선정과 공개 시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활동은 포토존, 학교 굿즈와 연계된 활동을 충분히 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손재주가 좋아서 굿즈가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인형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웹툰, 배지, 그립톡 한 개 더가 있었는데요. 네, 키링까지 굿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연계해서 굿즈와 이제 학교 문화 책임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실 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앞에서 이제 우수 사례를 잠시 이야기해 주시면서 팁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팁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워크숍에서 무조건 의결 사항으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3월부터 선생님 혼자서 시작하시면 교직원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교직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힘든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사업이라고 하니 너무 크네요. 힘든 교육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숍과 새학년 맞이, 특히 새학년 맞이 중요할 것 같아요. 등에 적극 활용하셔서 의결 사항으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에게는 학급별 안내가 필요합니다. 학생 자치회만 안내를 하면 모두가 참여하기는 힘듭니다. 꼭 학생들 학급 아니면 소규모라도 개별 안내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번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3월에 의견 수렴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학부모와 대면 안내를 실시하였다면요. 그 실시한 이후에 빠르게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지 학부모들이 기억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교육과정 설명회 때 한번 문구를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문구를 그때 받고 그 이후로 알림장이나 아니면은 학교 종이 아니면 하이클래스 등으로 추가로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저는 이게 네 번째로 넣었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구나 공모전에서는 제일 촉촉한 건 상품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촉촉한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저는 상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상품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사례 발표를 마치기 전에 앞에 고양이와 지금 고양이는 모습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에 이제 고양이를 갖다가 꽃냥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갑포초등학교 주변에는 고양이가 많은데요. 그 고양이가 꽃을 달고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면서 학교 생활을 감싸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캐릭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학생들한테 모두의라는 마음을 점점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모두의 학교를 위해서 모두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의 실제 운영 경험과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까지 정말 꿀같은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 주신 좋은 강의였습니다. 임승영 선생님 감사합니다.